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반장 영어의 정반장입니다. 오늘은 2016년 수능 문제 34번을 가져와 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 문제를 풀진 않을 거예요. 이 문제에 얽힌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도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3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과연 이것이 그 논란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한번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도대체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단 동영상 먼저 보시고요. 대화하겠습니다. 요 Whitman's Poet. 아, 왜냐면 포인트고 그거 나가지고 하네. 춤이잖아요. 아니, 이거는 기사감이다. 타일러 진짜 뭐야? 타일러 2016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 영어 제가 다 영어를 틀리고 못 풀면 그러면 시험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자신의 영어 실력에 자신을 갖고 있죠? 제 모국어거든요. 여봐요, 한국 사람이라고 국어 영역 다 맞추잖아요. 근데 그게 영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논란이 됐던 영어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적 남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영어 문제. 제가 우선 타일러 씨한테 여쭈고 싶은 게 어디서 헷갈렸는지를 여쭈고 싶어요. 네? 어디서 어디서 문제 답을 어서 헷갈렸어요? 네. 타일러. 이거 보시면 Whitman's Poet Stop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빈칸이 나오지 않나요? 인간 앞에. 네네. 근데 밑에 있는 그 이제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그게 이제 일단은 Whitman's Poet이라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니까 그게 poetry라고 쳐도 poetry가 seeking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이제 말이 돼야지 될 텐데 그래서 결국은 poetry가 seeking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제 문학 안에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3으로 찍었는데 예, 이게 전형적인 이제 사실 이해 문제거든요. 추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죠? 타일러는 그걸 알고도 기분 나빠서 안 쓴 거예요? 아니면 정말 네? 왜 3번이라고 쓴 거예요? 아니, 문법적으로 말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영어로 설명해야 되나?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예. 뭘 말씀하신지 이해는 네. 되는데 혹시 여기서 3번을 쓰시고 뒤에 문장이랑 이게 상응하는지를 체크해 보셨어요? 맨 뒤에 문장이랑?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 3번을 쓰시고 아, 쌤통이다. 아유. 체크를 안 했어요. 네.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타일러 씨가 말한 것처럼 앞에서 뭔가 내가 확실히, 그러니까 출제자가 확실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해주지 않고 있어요. 아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듣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우리가 일단 나와 있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이니까 일단 여기만 봐도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위트맨이 생각하는 시인이란, 그러니까 시인이 씩해야 될 것?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바꿔서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위트맨에게 있어서 시인이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4번이라고 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맨 뒤에 문장까지 같이 봤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수능 문제에서 빈칸을 주고 뒤에 뭔가 내가 더 설명을 해줄 거야 라는 식으로 뒷 문장이 나오면 뒷 문장에 가장 큰 힌트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제일 마지막 보면 이 부분이 4번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맨 뒤에 문장. 타이어 씨 괜찮아요? 네네네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맨 뒤에 문장이 사실 가장 큰 힌트였어요. 그래서 아마 타일러 씨가 이거를 보셨으면 안 틀리셨을 거예요. 근데 서유리 씨 얘기는 어쨌든 외국어 영역, 이 언어 영역 보면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추론하는 문제에서 보면은 꼭 뒤에 힌트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써놓고 그거에 상응하는 말을 네, 지문에 그렇죠. 1, 2, 3, 4와 5 중에 넣어놓고 이제 같은 맥락의 표현을 찾으라는 문제가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재진술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쓰였는데 뒤에 역접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예를 들어줄 수 있으니까 더 다양한 방법으로 뒤에 뭘 붙여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알아서 힌트를 이제 찾으시면 되는 거고. 아, 이게 자, 동영상 시청 잘 하셨나요? 참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참 답답하네요. 그렇게밖에 설명 안 되거든요. 저는 이런 그죠? 문제적 남자라는 큰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수능 영어를 제출하는 분들의 무능함을 이렇게 대놓고 광고를 한다 라고 저는 봤는데
5년이 지나고 지금도 제가 이제 찾으니까 유튜브에 그대로 동영상이 있어요. 세상에 뷰가 1.6 밀리언 뷰가 넘습니다. 실로 놀라워요. 아직까지도 있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타일러 씨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수능 영어라는 것이 문제인가요? 수능 영어가 가진 문제점인가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말이 되게끔 만들려는 우리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잘못 쓰인 문장을 놓고서 문장 잘못 썼네, 뭐 혹은 이런 중요한 시험에 오타라니, 이런 오타를 하면 안 되지 라고, 그죠? 생각하거나 화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틀린 거는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말도 안 되는 걸 맞게끔, 말이 되게끔 만들려고 이렇게 인위적인 노력을 한다는 게 처음 제가 이 동영상을 봤었거든요. 5년 전인지 4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봤었을 때 제가 한창 이제 가르치고 있었어요. 캐나다 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인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거 보라고. 야, 말도 안 되는 걸 말이라 우기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라고. 왜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네이티브들, 그러니까 원어민, 그죠? 물론 많이 배우신 원어민들이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원어민이 글을 썼다라고 하면 그 글에는 실수 하나 용납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가? 원어민이 글을 썼다고 해서 그 글이 실수 하나 없는 완벽한 글일 거라고 어찌도 그렇게 철저하게도 믿으세요. 그죠? 누가 2 더하기 2가 7이라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2 더하기 1은 7이야 라고 받아들이려고 스스로를 꽁매고 올가매고 강요하실 건지 궁금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그 글 자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에는 너무 우스워요. 위트만스 포엣이, 그죠? 위트먼이 추구하는 시인상이라고 재해석이라는 이름으로 미친 둔갑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 건지, 거기 이제 수능 만점 받은 여학생은 그 짧은 시간에 타일러의 어떤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이런 재해석이라는 어떤 이런 말을 해냈다는 것은 사실로 놀라워요. 정말 똑똑한 친구구나.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영어 하는 거예요. 영어 비슷한 언어를 발명하는 중이에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문장을 놓고 사람들이 자의적인 재해석을 하는 게 허락된다면, 일반화된다면 사람들의 소통을 어떻게 하죠? 계약은 어떻게 맺죠? 그죠? 없던 의미를 만들어서 부여한다는 게 개개인이 가진 권한이 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글 전체를 봐도 위트만스 포엣이 위트만이 추구하는 신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재해석될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마음대로 재해석을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은 충분히 보이죠. 놀라운 건요, 이 글을 쓴 그죠, 원작자가 얼마나 뭐 훌륭한 뭐 백그라운드 날리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뭐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실수했어요. 근데 이 글을 수능으로 가져와서 시험용으로 쓰겠다 생각하신 분은 정말 당연하게도 이 글 속에서 오타 혹은 실수로 용인될 수 있는 이 위트만스 포엣이라는 단어를 위트만스 포에츄리로 수정을 해야만 했을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워요. 아니, 이 글 전체가 인용된 거 아니잖아요. 코테이션 마크 안에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잖아. 근데 왜 못 바꿔요? 논란될 게 이렇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이 글 안에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을 찾아서 해결하세요. 이런 문제 아니거든요. 그죠? 이 어이없는 2016학년도 수능 영어 34번 문제 조만간 다시 동영상을 통해서 전체 읽고 설명드릴게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정말 이렇게 공중파 방송이
이 수능 문제 자체에 그죠?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그냥 배제한 채로 좀 단순히 타일러 씨를 좀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간 듯해서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이제 말씀 끝나고요. 제가 2분짜리 동영상 연결해서 보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이제 좀 점잖잖아요. 타일러 씨 스마트하시고 근데 조금 빡침이 느껴집니다. 타일러 씨가 타일러 씨 근데 제가 그 동영상이 2분에 나오는 것처럼 타일러 씨의 말에 공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아주 말이 안 된다 혹은 영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수능 영어가 좀 이렇게 뭐가 마음에 불편한 타일러 씨가 수능이 가진 어느 정도의 단점을 너무 일반화시키신 게 아닌가 싶어요. 공감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천천히 시간을 내서 무엇이 공감되고 무엇이 공감되지 않는지 힘든지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 공부가 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그 시험용 영어는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영어가 보셨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진짜 말이 안 돼요. 그 정도.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는 그러니까 모든 언어의 단어와 문법을 떠나서 어떤 자연스러운 짜임새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의어 사전이 있잖아요, 영어는. 그래서 유의어 사전에 들어가서 뭘 찾아서 그냥 짚어넣는 건지. 근데 문장을 봤을 땐 너무 이게 어감이 너무나 달라서 이 유의어를 넣지는 말았어야 되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읽고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알겠고, 그러니까 대강 그냥 포인트는 알겠는데 이 사람의 주장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게 그 어감이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수능 영어에 이제 이렇게 독해가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굳이 그러니까 이 뜻을 나타내기 위한 다른 단어를 찾았는데, 근데 이건 약간 전체적인 문맥상 좀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는데 좀 다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약간 이런데, 학생들은 빨리빨리 맞춰야 될 텐데 제가 봐도 여러 번 봐야 되잖아요.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영어가 아닌가? 약간 그러니까 뭐 좀 그렇게 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만드는 것 같고.